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당뇨가 건강해지는 제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혈당 쇼크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원로 배우 중에 한 분이셨던 고 김수미 선생님께서 고혈당 쇼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저도 어린 시절에 전원일기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봤었고, 또 근래에도 다방면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셨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 특히 이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당뇨 합병증은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성으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당뇨 합병증은 두 가지, 당뇨병성 케톤산증 DK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 이 HHS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먼저 당뇨병성 케톤산증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요, 이 혈관에 있는 당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각 조직과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이 혈관 안에 있는 당을 못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에는 당이 자꾸 이제 쌓이게 되죠. 근데 막상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당을 공급받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인슐린의 냉장고를 문을 여는 열쇠가 없어서 그 앞에서 이제 굶어 죽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굶어줄 수는 없으니까 카운터 레귤레터리 호르몬,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죠. 이런 호르몬들이 작동해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글루카곤, 코티솔,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인데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혈관에 당이 많아서 지금 고혈당 상태인데 당을 더 올리는 호르몬들이 작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혈관이 있고요. 이쪽에 간이 이렇게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각 조직들, 세포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혈관이 있죠. 혈관에는 보시면 여기 이제 적혈들도 떠다니고 있고, 백혈구들도 떠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항체들, 단백질들 떠다니고 있고요. 물론 당도 여기에 이제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이 우리 몸 곳곳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 혈관에 있는 당들이 혈관을 삐져나와서 에너지가 필요한 우리 몸의 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그냥은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 혈관을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의 각 세포들로 당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당연히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혈관에 있는 당을 끌고 가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고혈당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인슐린이 거의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인슐린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조직, 세포에서는 당이 없어요. 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을 보내달라고, 에너지를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어디로 가요? 간한테 신호가 가요. 그럼 이제 간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카곤, 코티솔 또는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당을 혈관으로 막 분비를 해줘요. 그럼 혈관 안에는 당이 막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당을 못 가져가서 혈관 안에 당이 좀 더 많아졌는데, 막상 세포들은 당이 없으니까 당을 달라고 신호를 보내서 간에서 당을 더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당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인슐린 작동을 못하니까 이 우리 몸에 있는 조직에서는 당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 당을 더 보내달라고. 그러면 간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왜 자꾸 보내달라고 하지? 하면서도 자꾸 더 당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당을 더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럼 혈관에는 어떻게 됐어요? 당이 자꾸 더 쌓이겠죠. 이게 이제 반복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혈관 안에 당이 고혈당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고혈당 상태가 됐는데 당은 안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지방을 분해합니다. 리폴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지방세포에 있는 이 중성지방을 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지방이 분해되면 프리패티 애시드, FFA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돼서 혈액 속을 떠다니게 돼요. 이거 자체도 물론 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간으로 가면 간에서 이제 산화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케톤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남는 프리패티 애시드들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돼요. 그러면 간에서 합성된 케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것들은 다시 혈액 내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혈액 내 중성지방 농도가 올라가니까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케톤이 혈관 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케톤 자체가 약한 산성을 띱니다. 그러면 혈액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산성화가 되죠. 즉 산염기 균형이 깨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대부분의 생리작용들은 다 화학 반응이에요.
이런 화학반들은 적정한 pH와 적정 온도에서 작용하는 효소들이 촉매를 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건데, 산염기 균형이 깨져버리면 이런 생리 반응들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과호흡, 호흡이 빨라집니다. 호흡을 해서 CO2를 배출을 하는 거죠. 이 CO2,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의 혈액 내에서는 탄산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성을 띠게 만들죠. 그러면 혈액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 배출을 많이 할수록 산성이 덜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pH를 다시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산성이 중화가 안 되고, 또 이외에 산성을 보상하는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이 전해질 농도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심장에서는 부정맥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심박출량도 감소하고 나중에는 심정지도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산증 자체도 위험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삼투압에도 변화가 옵니다. 아까 혈관 사진으로 다시 돌아와서, 혈관 안에 당이 많다고 했잖아요. 당은 많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방을 분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이 만들어지고, 그 케톤들이 혈관 안으로 또 들어와요. 케톤은 뭐 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케톤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당들도 굉장히 많죠. 점점 이렇게 혈관 안에 케톤, 당, 포도당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투압이 올라가겠죠.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분해를 합니다. 이제 프로테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분해하면 이제 아미노애시드가 되죠. 그럼 이 아미노애시드를 다시 당으로 합성을 합니다. 이거를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당신생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혈관 안에는 점점 당이 많아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 안에 당도 엄청나게 많지, 케톤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 점점 혈관 안에 농도가 어떻게 되게요? 진해지게 되겠죠. 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삼투압이 오르게 됩니다. 삼투압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변으로 우리 몸에 있는 당이나 케톤들을 배출을 하는 과정이 촉진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소변으로 얘네들을 빼내는 겁니다. 근데 소변을 빼낼 때 당이랑 케톤들도 나가지만 뭐가 같이 나갑니까? 수분, 물도 같이 나가고 전해질들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탈수가 옵니다. 그리고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빠져나가니까 전해질도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탈수가 심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의식이 떨어지고요. 좀 더 심해지면 콤마, 혼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혈액순환 부전도 생기고 급성심부전이 오면서 사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K, 당뇨병성 케톤 산증인데요. 그 다음에 고혈당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HHS,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 이건데요. 기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 오는 것만큼 인슐린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성 케톤 산증보다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인슐린이 아주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아주 조금 나오니까 지방까지는 분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뇨병성 케톤 산증 설명드릴 때 지방 분해도 일어나고 단백질 분해도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방은 분해를 안 하니까 케톤체가 생성이 안 되고, 그래서 혈액이 산성화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 대신 아까 인슐린에 기량 호르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호르몬들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혈당을 많이 만듭니다. 프로테올라이시스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많이 일어나면서 혈당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에는 당이 넘치는데 우리 몸의 조직 세포에서는 당을 못 갖다 쓰면서 더욱 혈당을 올리게 되는 이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혈당이 어마무시하게 막 800, 1000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는 상태까지 돼버리면 삼투압이 어마무시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DKA보다는 산성은 덜하지만 삼투압은 훨씬 더 많이 높아져서 탈수가 훨씬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혈액도 끈끈해지니까 혈관 속으로 피가 잘 못 돌겠죠. 그래서 혈액순환 저하가 오고 심박출량도 감소를 하게 되고 신장성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탈수가 더 많이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신경학적 증상, 의식도 저하가 되고 혼수 상태가 오는데,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면 물이 너무 없으니까 탈수가 심해지니까 이 뇌 쪽에 있는 물도 끌어옵니다. 이 뇌랑 척수를 싸고 있는 공간에도 물이 있어요. 뇌척수 액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갖다 끌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부종 같은 합병증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 같은 경우도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인슐린도 주고 수액도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전해질도 공급을 해주면서 치료를 하고는 하는데, 이 치료 과정이 쉽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고혈당성 쇼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국엔 뭐였습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란 거였잖아요. 즉 혈당도 혈당이지만 인슐린 분비 여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당정치 하시는 분들은 혈당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기능도 좋아지니까 저절로 고혈당성 쇼크는 예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의 급성 합병증을 일으키는 두 가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섬투화성 고혈당 상태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것들을 당뇨가 합병증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경각심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모두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